오는 12일 김제 금산사에서 개막하는 한일 불교도 대회를 앞두고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동북아 불교의 미래 비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상화결사 공양기도문이 BBS 불교방송과 동국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도문에 담긴 나눔과 소통의 참 의미를 살펴봅니다. 문화재청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삼척 흥전리 사지 출토 정병 2점을 국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시아 8개국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세계 불교문화 축제가 오는 11일 충남 아산 유원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12일 김제 금산사에서 개막하는 한일 불교도 대회를 앞두고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 불교계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 불교의 미래 비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조계종 17교구본사인 김제 금산사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19년 일본 홋카이도 대회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대회 주제는 한일 불교 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로 정해졌습니다. 일본 불교계에선 이란 불교 교류협의회 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 70명이 방한합니다. 메인 행사격인 세계평화기원법회는 대회 이틀째 봉행되는데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회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메시지가 나올 전망입니다. 또 양국 불교 중흥과 인류 행복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평화를 구현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불교 홍보를 잘할 것인지 하는 그런 글을 가지고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열리는 학술 강연회에선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고문인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이 40년 한일 불교 교류의 역사를 되짚은 강연에 나섭니다. 한일 불교계가 채택한 공동 선언문엔 국경을 뛰어넘어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같은 정서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평화 내지는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그 정신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는 직전 총무원장이었던 원행 스님과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함께 자리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강남 봉은사에서 개막할 한중일 불교도 대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한일 불교도 대회는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을 순례하는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종교계, 특히 불교계와의 협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현장을 잘 알고 늘 봉사를 해오셨던 그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와서 보고 받아보니까 특히 불교계 분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느라고 진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잘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또 한번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방안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하나의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등이 함께 배석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갈수록 커지는 해양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해양 안보에 힘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 대해 경찰청 70년 역사에서 순경부터 시작해 청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알고 있다고 덕담했습니다. 이에 김종욱 청장은 세계적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그렇다며 경비정 한 척 한 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잡다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호법부장 현민 스님이 함께 배석했으며 불자로 알려진 김 청장은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로 끝나는 상월결사의 공양 기도문이 BBS 불교방송과 동국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사라는 말 대신 내 안의 생명과 에너지를 나누고 우주의 모든 생명과 소통한다는 불교의 공양과 공양 기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하오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서울 동국대 구내식당 곳곳 내킨 통마다 공양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불자의 식사 기도를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불자가 아니어도 음식과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밥 먹으면서 저거 보니까 그냥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인도 순례 기간 공양 기도문은 늘 함께했지만 특히 순례 5일째 자승스님은 8만 대장경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라면 반야신경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공양 기도문이라고 그 의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자고 순례단을 격려했습니다. 기꺼이 아픔도 받아들이고 배탈도 받아들이고 감기도 받아들이고 오고 가며 다치는 것도 받아들이고 벌에 쏘이는 것도 전생업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서 여기 모두 순례를 원만히 마칠 것을 기원합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제스님은 불가에서 식사를 부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소통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생명과 에너지를 나누고 우주의 모든 생명들과 소통하면서 나와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나와 부처가 함께하고 다르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우주에 있는 생명들이 맑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모든 사상의 자비사상을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은 사상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수행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불교의 교리이긴 하지만 진짜 온 우주에 생명들이 함께 지켜날 우주에.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변인 종호 스님은 기존 공양계가 자기 성찰과 도업 성취라는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상월결사의 공양 기도문은 가피를 기원하는 이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회주 자승스님이 제안한 짧고 쉬운 공양 기도문은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한 서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화, 대중화 이런 불교를 시도하자 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공양 기도문도 그
그 중에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쉽게 짧고 쉽게 공양 기도문을 만들어서 공양하기 전에 그것을 기도문을 하고 공양하도록 하자. 이걸 통해서 생활화 대중화에 좀 더 가깝게 가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양 기도문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기 전과 밥을 먹으면서 되새기는 공양 기도문은 내 안의 불성을 깨우며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작지만 큰 실천이 될 것입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백명숙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명숙 회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 회장은 종단 핵심 종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히 회항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백 회장의 보시 공덕이 널리 알려져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격려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한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문선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이 미래 인재 육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1억 원을 동국대에 기탁했습니다. 문 회장은 어제 총동창회 임원진과 윤재용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1억 원을 전하며 모교와 총동창회 동반 성장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총동창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달라며 감사의 말로 화답했습니다. 문 회장은 동국대 4년의 청사진을 담은 동국 메타 플랜 120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 자리가 모교와 총동창회 동반 성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동창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경청과 포용으로 동문들의 역량을 모으고 성과를 만드는 경량적 마인드로 총동창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교에서도 모교 발전과 함께 35만 동문과 총동창회가 큰 도약으로 모교 상생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는 올해 제1회 총동창회장배 만해 한마음 걷기 대회를 여는 등 구성원 화합과 학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동창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2016년 삼척 흥절리 사지에서 발굴된 정병 2점을 국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폐사지 등에 있는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전시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삼척 흥절리 사지에서 발견된 청동 정병. 부처님께 바칠 깨끗한 물을 담는 병으로 팔각 모양의 뚜렷한 첨대에 둥글고 세장한 동체부가 특징입니다. 2점 모두 높이 34cm가량으로 1000년 전인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병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보물 군위 인각사지 정병 2점과 나란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이 흥절리 사지에서 출토된 정병 2점에 대해 국보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점을 이렇게 나란히 뉘어서 있고 너무나도 완벽한 어느 한 점 손상이 없는 완벽한 정병이 또 출토가 됩니다. 흥절리 사지도 아마 곧 보물로 지정을 올려야 되겠죠? 예. 최영천 문화재청장은 흥절리 사지 정병을 통일신라 시대 정병의 발전된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출토 당시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보로 지정된 군위 인각사지 정병의 가치도 재조명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순회선사탑과 달리 각이 8각으로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2점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통일신라의 새로운 요소가 아닐까라고 땜질한 보수한 흔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또 느꼈어요.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장나거나 뭐 깨진 거 저희가 수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옛 철터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밝힌 최 청장은 유물 전시와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를 통해 불교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2015년 양양 설림원지에서 발굴된 금동 보살 입상에 대해 동국대학교 이명애 교수가 제작 시기와 기술 등을 토대로 조사 연구 성과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불교 문화재나 미술도 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널리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청동 정병을 비롯해 신라 왕경과 지방 사찰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명작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아시아 8개국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세계 불교 문화 축제가 오는 11일 한국에서 열립니다. 포살법회와 탁발 공양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돼 아시아권 불교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걸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등 아시아 8개국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 불교문화 축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불교 수행 공동체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오는 11일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세계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이 축제에는 각국의 스님과 불자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제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 세계 불교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들에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내기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제는 먼저 스리랑카와 한국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해 계를 받고 수행 정진을 다짐하는 포살법회가 봉행됩니다. 이어 스님 100명이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탁발 공양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불교 승가법회에서는 5대 발언이 발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하나이며 환경을 지키고 세계와 남북 간 평화를 기원하는 5가지 서원입니다. 더불어 스리랑카 종정 스님의 법문과 함께 스리랑카 학인 스님들을 위한 바라미 장학금 협약식도 진행됩니다. 각 나라 부스를 운영하면서 각 나라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각 나라 음식, 전통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서 세계 불교문화 축제는 한국과 아시아 불교 간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모든 불제자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인 제18차 유엔 뱃삭데이 기념행사가 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열렸습니다. 해외 특별교구장 권한대행 정범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1일과 2일 태국 아유타야 마하줄라롱 콜라자비다 얄라야 대학교와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범 스님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내 안의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세계 평화 달성을 위한 불교적 지혜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교적 조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패널 토론을 통해 결의된 제18차 유엔 뱃삭데이 방콕 선언문에선
세계 불교도들이 용서와 비폭력, 연민, 관용이란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해 세계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행사에는 태국 승왕과 중국 불교협회 연각스님, 베트남 불교중앙협회 종정 등 65개 나라 1,200여 명의 불교 석학과 각국 불교 대표,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북 포항 중림사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25 참전 전몰 학도병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포항 봉비산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앞에서 가진 추모 위령제는 매년 현충일 학도의용군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며 열리고 있습니다. 주지 철산 스님을 비롯한 중림사 4부대중과 안병국 시의원 등이 함께한 위령제는 헌양과 헌화, 추모 법어, 조사, 추모시 낭송에 이어 관음시식을 하며 학도의용병의 극락광생을 기원했습니다. 학도 호국 경호 영령들이시 펜을 놓고 총칼을 잡았던 손에 다른 자량을 들여서 자기를 구축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편 포항 중림사는 매년 현충일에 사찰이 자리한 봉비산에 조성된 전몰 학도 충원탑에서 추모 위령제를 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 우남 김성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는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자 불교예술단체인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와 함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제21회 독립운동가를 위한 현충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범패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 능화 스님과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 불교의식인 생전예수제와 우남 김성숙 선생, 태허 스님을 추모하는 전통 범패의식이 펼쳐졌습니다. 호국 불교를 몸소 실천하신 봉선사 태허 스님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불교 문화로 영산제를 봉행해 주신 능화 스님과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 회원 여러분 등 참여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립운동가를 위한 현충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광생을 기원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 주최로 2003년부터 매년 현충일에 열려 올해로 21회를 맞았습니다.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는 이와 함께 남인천 우체국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내일까지 김성숙 선생 초상화로 제작한 우표 등을 전시합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